요즘 미국을 보면 참 혼란스럽죠. 트럼프 현상은 도대체 뭐고 왜 저러는 걸까 싶으실 겁니다. 저도 미국에 산지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직접 겪으면서 정리한 오늘날의 미국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나라, 미국은 도대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모순투성이 상황을 한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풀어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 시작점, 미국의 가장 깊숙한 곳, 바로 그 탄생의 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답은 역사에 있거든요. 모든 건 이 테라 눌리우스라는 라틴어, 이 한 단어에서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땅이라는 뜻인데 이게 정말 무서운 논리거든요. 이미 수많은 원주민이 살고 있던 땅을 그냥 주인 없는 땅이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대륙 전체를 차지하는 걸 정당화시킨 미국의 첫 번째 DNA 코드였죠. 그리고 이 생각은 그냥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았죠. 바로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동부 해안의 13개 식민지에서 시작해서 그 땅의 원래 주인이던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내쫓으면서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돈으로 땅을 사고 때로는 그냥 전쟁으로 빼앗으면서 지금의 50개 주를 완성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는 말 그대로 정복과 확장의 역사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게 그냥 먼 옛날 얘기, 역사책에나 나오는 얘기 같으세요? 천만에요. 이 정복의 DNA는요, 지금도 미국인들의 무의식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해서 다들 황당해했잖아요? 바로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아야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땅을 정복해서 돌파구를 쳤는 것. 이게 바로 미국의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미국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고 모두가 풍요로웠던 그 시절, 이른바 황금기. 근데요, 만약 그 모습이 미국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히려 아주 짧은 예외적인 순간이었다면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온 독실한 앵글로색슨 개척자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건국의 아버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뭐였냐? 대부분이 노예를 부리는 대지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본가들이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미국은 자본가들이 자본가들을 위해 만든 나라였던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황금기, 중산층이 두껍고 다 같이 잘 살던 그 시절이요? 놀라지 마세요. 고작 20년밖에 안 됩니다. 미국의 나머지 긴 역사는요, 전부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부가 집중됐던 극심한 불평등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은 바로 그 옛날로 완벽하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황금기는요, 미국이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당시 기득권층이 좋아서 만든 세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련이라는 공산주의라는 거대한 적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부 단결을 해야만 했던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현재로 한번 와보죠. 바로 이 트럼프와 마가 현상이 품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냉전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마자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에게 부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마치 19세기 강도 남작들이 활개치던 그 시대로요. 오늘날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나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가들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강도 남작들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모순이 폭발합니다. 트럼프라는 인물, 이 사람은요, 그냥 현대판 강도 남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 마가 세력은 누구죠? 바로 그 찬란했건 황금기를 그리워하는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된 백인 하층민들이란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본가가 자본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이끌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게 바로 트럼프 현상의 심장부입니다. 그럼 이 마가 지지자들이 꿈꾸는 위대한 미국 다시 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데이터는 아주 차갑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G7 선진국들의 경제력을 다 합쳐도 브릭스 국가들보다 작아졌어요. 미국이 혼자서 세계를 호령하던 시대는 숫자가 보여주듯이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본인이라고 이 현실을 모를까요? 천만에요.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자신의 모든 권력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지지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배신자가 될 뿐이거든요. 이게 바로 트럼프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정치적인 덫이죠. 자,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지금 미국이 처한 아주 비극적인 교착 상태, 그 슬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의 미래도 엿볼 수 있죠. 이 거대하고 복잡한 내부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항상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바로 전쟁이죠. 내부의 분열을 외부의 위협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점점 예측 불가능한 마치 불량국가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참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다. 과거의 링컨이나 루스벨트처럼 정말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서 이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국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솔직히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이미 미국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오래된 정복의 DNA를 품은 채 해결 불가능한 내부 모순으로 흔들리고 있는 미국. 이렇게 불안정한 초강대국이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이 세계에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지금부터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